그때 그 코드의 문제점이 이게 놀라울 정도로 눈에 잘 들어온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그만큼 성장이 빨랐다는 거를 의미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올해 주니어 프론트엔드 개발자로 네이버에 입사 예정인 부스트캠프 5기 수료생 박소연이라고 합니다. 대학에서는 정보 인터랙션 디자인을 전공했고 개인적으로 게임을 굉장히 좋아했어서 아주 짧게나마 이제 게임회사 사업 PM으로 근무한 경험도 있고요. 기술과 사람을 이어주는 일을 하고 싶다라는 개인적인 비전이 있어서 개발자를 희망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부스트캠프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마지막 프로젝트까지 필요한 배경 지식을 또 최소한으로 마스터님들이 제공을 해주세요. 그래서 이거를 공부를 하면서 바로 구현을 통해서 지식을 적용해 보는 방식으로 매주 진행이 되고요. 그 주의 팀원들과 공유를 하면서 서로 같은 걸 또 어떻게 다르게 구현했는지, 어떤 점이 어려웠는지 이런 걸 논의하고 서로 질문도 하면서 코드를 개선하는 거 위주로 조금 많이 작업을 했던 것 같아요. 이게 돌이켜보면 부스트캠프 교육 과정이 저랑 되게 잘 맞았던 이유가 경쟁과 결과 중심이 아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누가 더 많이 잘 구현했느냐를 수치화해서 순위를 매기는 게 아니라 같은 걸 다른 방식으로 구현했는지 보면서 또 각자 스스로의 코드를 점검하다 보면 되게 많이 성장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설령 모든 요구사항을 다 구현하지 못했더라도 이게 잘못된 게 아니고 모르는 걸 이해하고 필요한 개념을 학습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되게 마스터님들이 과정 내내 끊임없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참 기억에도 많이 남고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좀 힐링을 많이 받았던 어떻게 보면 부스트캠프를 관통하는 교육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우선은 당연하게도 기술적으로 성장을 한 게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하고요. 간단한 서비스는 제가 기획부터 배포까지 제 손으로 직접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술적인 것 외에도 협업할 때 있어서의 마인드셋, 개발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여러 사람들과 함께 작업을 하게 되는데 부스트캠프에서는 이런 협업 과정에서 설계와 컨벤션 그리고 적극적인 리뷰의 중요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해주시고 또 이거를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그룹 프로젝트를 하면서 직접 필요성을 느끼게 해준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것을 함께 맞춰 나가는 과정 그 자체를 즐기고 지향하게 된 마인드셋이 제게는 큰 성장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주에 이제 작성한 제 코드를 보면서 이거 왜 이렇게 짰지? 이런 질문을 약간 스스로에게 던지고 있을 때가 제일 뿌듯했던 순간인 것 같아요. 이제 과거의 제 코드를 보면서 그때 그 코드의 문제점이 이게 놀라울 정도로 눈에 잘 들어온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그만큼 성장이 빨랐다는 거를 의미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험이 한두 번이 아니라 거의 매주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이게 부끄러우면서도 조금 뿌듯한 재밌는 경험이었습니다. 이게 부스트캠프에서는 매주 새로운 팀원을 만나고 이제 같은 목표를 향해 달리게 되는 개발자 동료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특히 저는 이제 전공이 그 개발 쪽이 아니었고 어떻게 보면은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만나게 된 인연들이 저한테는 되게 소중했거든요. 부스트캠프에는 이제 모바일 과정도 있지만 웹 풀스택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어떤 하나의 웹 서비스를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만들어보고 싶고 또 이거를 동료와 함께 해나가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정말 적극적으로 권해드리고 싶고 정말 많은 거를 얻어갈 수 있는 교육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개발자라면 제일 중요한 거는 잘 요구사항을 구현하는 그런 실력을 갖추는 거라고 생각해서 그것이 제 1순위 목표고요. 함께 일하고 싶은 개발자 그리고 받은 만큼 돌려줄 수 있는 개발자 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서비스를 만드는 일이라는 게 개발자들끼리만 뚝딱뚝딱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많은 분들과 협업을 같이 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이제 서로가 갖는 고충을 조금 잘 이해해주고 또 그 이해를 바탕으로 어떤 설득과 좀 제안을 할 수 있는 그런 개발자가 됐으면 합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이제 이렇게 받은 게 많은 만큼 제가 또 커뮤니티에 돌려주는 그런 사람이 되려고 지금도 노력을 하고 있고요. 개발자를 또 희망하게 됐던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공유와 오픈소스 문화였기 때문에 저도 이런 좋은 문화를 계속 이어갈 수 있게끔 좀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개발자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What?
부스트캠프 웹모바일 온라인 설명회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설명회 진행을 맡은 네이버 커넥트 재단의 김수빈입니다. 개발자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학습 커뮤니티 부스트캠프는 2016년부터 현재까지 개발자 교육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부스트캠프 웹모바일 6기에 대해 소개를 드리는 자리인데요. 여러분들의 궁금한 점을 많이 해결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함께 설명회를 진행해 주실 두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네이버 커넥트 재단 부스트캠프 리더 이인정님. 안녕하세요. 네이버 커넥트 재단 이인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부스트캠프 웹모바일의 기획, 설계, 멘토링 전 과정을 함께 해주시는 코드스쿼드 대표 김정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코드스쿼드 김정입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이번 설명회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네이버 TV로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저를 비롯한 모든 출연진은 방역 조치를 준수하며 참여 중인 점을 안내드립니다. 설명회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궁금한 점 댓글로 받고 있으니까요. 채팅창을 통해 자유롭게 질문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설명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명회는 부스트캠프 웹모바일에 대한 소개, 프로그램 소개, 그리고 지원 방법 안내 순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자주 묻는 궁금한 점들을 해결하실 수 있는 시간도 가질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첫 번째 순서는 부스트캠프 웹모바일에 대한 소개인데요. 그 전에 네이버 커넥트 재단 그리고 저희 부스트캠프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시청자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네, 인정님 이 부분부터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부스트캠프를 주관하고 있는 네이버 커넥트 재단은 네이버가 설립한 비영리 기관입니다. 소프트웨어 교육을 통해서 개인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돕는 여러 가지 사업과 플랫폼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부스트캠프는 우수한 소프트웨어 개발 인재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시작한 개발자 양성 교육인데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총 5기수 진행이 되었습니다. 기수마다 교육의 인원, 방법, 분야 등은 조금씩 달랐지만 실무 역량과 개발 역량을 체득할 수 있는 커리큘럼으로 그동안 계속 구성을 해왔습니다. 이제까지 400명 이상의 수료생이 배출되었고요. 그런 역량의 우수성을 인정받아서 국내 최고의 IT 기업들에서 개발자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부스트캠프 웹모바일은 다들 잘 아시겠지만 올해로 벌써 6기째입니다. 저희는 매년 개발자에게 중요한 역량이 무엇인지 고민하면서 지속가능한 개발자를 위한 학습 커뮤니티를 만들고 있습니다. 신입 입장에서는 사실 당장의 개발 언어나 핫한 프레임워크들을 배우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벅차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쓰고 있는 이 기술들이 과연 5년, 10년 뒤에도 쓰일까요? 세상의 문제는 계속 바뀌고 있고 사실 그에 따라서 기술의 발전 속도는 점점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단순히 뛰어난 프로그래밍 스킬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빠른 변화 속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아는 사람이 지속가능한 개발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료와 함께 커뮤니케이션하고 서로 배우고 공유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 그래서 그렇게 5년, 10년 뒤에 지금보다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경험과 습관을 가진 개발자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부스트캠프 웹모바일에서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선생님 그리고 또 강의가 없습니다. 가능성을 연결하다라는 비전 아래 뛰어나고 열정 가득한 사람들이 서로 도움을 주면서 성장하는 학습 커뮤니티입니다. 부스트캠프 웹모바일의 전체 로드맵은 다음과 같습니다. 선발 전형에서 끈기와 열정 그리고 기본적인 컴퓨팅적 사고력을 확인을 합니다.
입과 후에는 CS 기초와 도메인에 대한 지식, 기술들을 익히고요. 개발자로서의 가져야 할 태도, 그리고 소프트 스킬들을 익힐 수 있습니다. 이렇게 멤버십까지 5개월 동안 자기주도적인 학습과 강도 높은 문제 해결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 스스로 본인의 러닝 커브를 검증할 수 있을 겁니다. 부스트 캠프를 마치면 기업 인턴십 이상의 수준으로 지식, 기술, 태도를 가지고 또 지속적으로 성장하실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부스트 캠프 웹모바일의 전 과정을 코드스쿼드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올해 프로그램에 대한 상세 안내는 이어서 코드스쿼드의 김정 마스터님이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늘 궁금해하실 부스트캠프 프로그램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올해 부스트캠프 웹모바일은 최근에 2년 동안 해왔던 것처럼 비슷하게 한 5개월 정도 진행이 되고요. 우선 첫 번째 달은 부스트캠프 챌린지라고 부르고 있고요. 굉장히 도전적인 과정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4개월은 멤버십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아마 시작은 여름에 반바지 입고 시작을 할 텐데요. 끝날 때쯤 되면 두꺼운 파카를 입고 있어야 될 거예요. 자, 챌린지 기간 동안에 어떤 걸 하게 되느냐 하면 필요한 기초 지식과 학습 경험을 매일매일 반복합니다. 본격적으로 부스트캠프 학습을 하는 데 있어서 학습 방식을 익숙해지는데 물드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재학생분들도 방학이라서 얼마든지 지원하실 수 있고, 또 챌린지에서 소프트웨어를 학습하는 방식을 부스트캠프만의 방식으로 학습을 하게 되기 때문에 진하게 경험하고 성장하실 수 있을 겁니다. 챌린지 이후에는 멤버십 단계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 멤버십은 꽤 길어요. 4개월 동안 진행이 되고요. 이 멤버십은 이제 절반은 학습 스프린트라고 부르고 또 절반은 그룹 프로젝트라고 부릅니다. 학습 스프린트는 분야별 지식들, 웹, 모바일에서 iOS, 안드로이드 이렇게 크게 3가지 분야로 나눠져서 학습을 하게 되고요. 현장에서 일하는 것처럼 지식을 실무에서 일하면서 배우는 것처럼 실용적으로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학습했던 것들을 그룹 프로젝트에서는 학습한 지식을 활용해서 서비스를 직접 만들어 보면서 지식과 경험을 완성해가는 단계로 이어집니다. 올해도 북캠은 온라인에서 이루어지게 될 건데요. 챌린지, 멤버십 모두 다 온라인에서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올해 한해 작년부터 올해까지 계속 온라인에서 뭔가 익숙해지셨나요? 온라인에서 학습하는 게 뭐 크게 다르다고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오프라인에서 하는 것만큼 여러분들이 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야만 그만큼 수준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보다는 협력하고서 함께 성장하는 부스트캠프의 문화를 여러분들이 함께 만들어 주시기를 저희는 기대하고 있고요. 그게 제일 강조드리고 싶은 내용입니다. 자, 챌린지 단계에서 무엇을 하게 되는지 그거보다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챌린지 단계의 핵심은 매일매일 강도 높은 문제 해결을 반복하는 데 있습니다. 이 강도 높다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매일 오후에 새로운 미션이 주어지고요. 그 미션에 있는 문제를 스스로 학습하고 해결하고, 그리고 해결한 코드를 공유하고, 그 공유한 다음날 오전에는 저희가 팀을 짜드릴 건데 여러 명이서 그 자신의 코드를 설명하고 또 공유하고 방식을 안내하면서 서로 이제 피어 세션을 하게 됩니다. 자, 이 피어 세션이라는 단어가 되게 낯선데 이 피어 세션을 챌린지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함께 학습하는 동료들의 코드들을 확인해서 주어진 조건에 맞는지 살펴보는 피어 컴파일링 과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보다 내가 무엇을 학습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 그리고 더 무엇을 공부해야 되는지 서로 같이 주고받을 수 있는 피어 피드백이 있습니다. 이 과정들이 바로 이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동료 학습을 하게 됩니다. 생활 시간표를 보니까 빡빡하네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셔야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 체크인하는 시간부터 체크아웃하는 시간까지 여러분들 모두 각자 자발적으로 참여를 하시게 되고요.
이 시간들을 코어 타임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매일매일 코어 타임 동안에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고 피어 세션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점점 반복해서 학습을 하게 됩니다. 엄청난 집중력이 필요한 시간이에요. 어떤 걸 하게 되냐 하면 북캠에서는 웹과 모바일 분야가 크게 나눠져 있지만 챌린지 단계에서만큼은 개발자라면 누구나 알아야 될 지식들, 여기 보이는 뭐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비동기 프로그래밍, 운영체제, 컴퓨터 구조 이런 기본적인 지식들을 각 분야별로 맞춰서 분야의 다른 언어, 자바스크립트, 스위프트, 코틀린이라는 언어로 각각 진행을 하게 됩니다. 해당하는 언어를 모르더라도 시작하실 수 있고요. 배우면서 문제를 해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코어 타임이 10시부터 7시까지 이어진다는 거고요. 그날 학습해서 제출하는 결과 미션은 7시에 제출을 하시고 하루가 끝나게 됩니다. 하지만 학습은 끝나지 않습니다. 끝없이 이어지더라고요. 두 번째로는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자료를 찾아서 학습하고 그리고 해결하면서 그러면서 학습이 또 일어나게 됩니다. 그걸 또 정리하는 시간이 또 필요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다음날 오전에는 전날 풀었던 미션들을 가지고 서로 피어 세션을 하게 되는데요.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야 되고요. 일주일 동안 이거를 계속 반복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아마 일주일만 지나면 이 시간이 되게 중요한 시간이구나 라고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참여하고 싶으실 거예요. 하지만 매일매일 그렇게 힘들지만 여러분들이 지치지 않도록 약간의 힐링하는 시간도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챌린지 단계에 이어서 한 달 동안 그렇게 도전적인 한 달을 보냈다면 그 다음으로는 멤버십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그리고 보니까 이 사진이 제가 멤버십 넘어가기 전에 재작년이네요. 재작년 챌린지 과정에 찍었던 사진을 여기다 넣어놨네요. 신기하네요. 자, 멤버십 단계는 앞서 설명한 대로 학습 스프린트하고 그룹 프로젝트가 있는데요. 여기 그림에는 기업 네트워킹이라고 부르는 이 단계가 있네요. 요거는 또 뒷부분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챌린지도 험난했지만 학습 스프린트는 마치 산을 오르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분야별로 웹이냐, 모바일, iOS냐, 안드로이드냐에 따라서 그 분야에 꼭 필요한 지식들을 학습하는 단계가 학습 스프린트입니다. 산 정상을 오르듯이 이게 뭐 좀 쉬운 길도 있을 거고 조금 어렵고 험난한 길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옆에 함께하는 캠퍼들이 같은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힘이 될 거고요. 전우회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정상에쯤 다다르면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제가 커리큘럼을 준비해 왔는데요. 웹 풀스택은 8주 동안 이렇게 백엔드와 프론트 지식을 번갈아 가면서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주씩 짝을 이루어서 백엔드 지식과 프론트엔드 지식을 학습한 다음에 하나의 서비스를 만들게 됩니다. 커리큘럼만 봐도 배울 게 많다는 것을 느끼게 되네요. 이게 끝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거는 더 좋은 프로그램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이 외에 여러 가지 내용들도 그리고 같이 하게 되고요. 현업 개발자들이 함께하는 코드 리뷰도 아마 준비가 될 것 같습니다. 모바일 iOS 분야 커리큘럼을 살펴볼게요. 2주, 마찬가지로 2주 단위로 하나의 앱을 완성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필요한 지식들을 학습하고 또 같이 설계하고 그리고 프로그래밍 패러다임이나 뭐 머신러닝 API나 그리고 앱 구조 개선까지 다양한 지식들을 학습하고 앱을 점진적으로 더 복잡한 앱을 만들게 됩니다. 마치 그 기업 현장에서 기획서나 디자인 요구사항을 받았을 때 그것을 가지고 개발자들이 앱을 만드는 것 같은 비슷한 경험들을 반복해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웹 분야와 마찬가지로 코드 리뷰를 반복적으로 진행하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안드로이드 스프린트 커리큘럼인데요. 이 부분도 iOS랑 굉장히 비슷한데 다만 이제 iOS에 돌아가는 앱이 아니라 안드로이드에서 돌아가는 앱을 만들게 되고요. 점점 복잡한 화면을 가지는 앱을 만들게 됩니다. 공통적으로 일주일의 학습 생활표를 보면 굉장히 단순해 보이죠? 다 똑같은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루하루는 굉장히 복잡하고요. 하지만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미션을 계속 수행하지만 저희처럼 마스터들이 같이 문제 해결을 고민하는 시간, 마스터 클래스도 있고, 동료들과 같이 하는 코드 리뷰 시간도 있고, 피어 세션 시간도 있고, 또 현업 개발자들이 이제 저녁에 퇴근해서 리뷰해주는 그런 시간도 있고, 온라인에서 또 수시로 같이 이야기하는 질의응답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이렇게 그룹 프로젝트, 여기까지가 이제 스프린트 단계인데요. 스프린트 단계에서 분야별 지식을 경험하는 직무 교육을 하는 단계라면, 그룹 프로젝트는 그렇게 배웠던 지식들을 가지고 진하게 내가 기획을 한 프로젝트를 개발하는 경험을 하게 되는 단계입니다. 소프트웨어 공학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프로젝트 협업 방법도 고민해보고, 팀마다 깃허브나 어딘가에 올려서 같이 협업하는 방법도 같이 고민하게 되고요. 여러분들이 조별 과제를 상상한다면 그거보다 훨씬 더 어려운 그 이상의 것을 경험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멤버십 프로젝트는 부스트 캠프에서 배운 지식과 경험을 총동원해서 완성하는 단계예요. 그래서 회사에 다니는 것처럼 팀에서 내가 주어진 일들을 어떤 거를 해야 될지 같이 계획도 세우고, 그 중에서 내가 어떤 걸 담당할지 그런 걸 이야기도 하고, 또 매주 내가 잘하고 있는지 같이 회고도 해야 되고요. 그렇게 매주 목표했던 서비스를 기능을 구현하고 배포하고, 또 다른 캠퍼들이 만든 프로젝트도 구경하고, 이렇게 어떻게 동작하는지 발표하는 데모 시간도 있습니다. 금요일이 그래서 엄청 바빠요. 현업 개발자들처럼 또 테스트도 해서 프로젝트 품질도 올려야 되고요. 다른 팀과 코드 리뷰를 해서 우리 팀은 이렇게 만들었어 라는 걸 서로 공유하는 시간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리팩토링해서 개선도 해야 되고요. 할 게 많겠죠. 프로젝트 활동을 위해서 필요한 수업도 중간중간에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젝트가 끝나면 기업 네트워킹을 하게 되는데,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인정님이 설명을 해주실 것 같습니다. 소개해 주시죠. 네. 부스트 캠프에서는 우수한 인재와 또 좋은 기업들이 서로 탐색하고 연결될 수 있도록 여러 기회를 만들고 있습니다. 교육 중에 기업에서 직접 기업을 소개하거나 직무를 소개해 주시기도 하고요. 개발 조직 리더님들이 직접 오셔서 그 해당 조직의 문화, 그리고 직무 등을 소개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작년에는 저희 특강도 열렸고요. 랜선 기업 탐방도 진행을 했었습니다. 교육 마지막쯤에는 네트워킹 데이도 열립니다. 수료생분들은 그간 시도했던 기술적인 도전과 문제 해결 과정을 발표하고 기업과 네트워킹 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작년에는 약 30개 기업이 참여 기업으로 함께 해주셨는데요. 채용 연계를 희망하는 수료생 중에서 인턴십 또는 직원으로 60% 이상이 채용이 되었습니다. 이 중 40%가 네이버 및 계열 법인, 그리고 13%가 라인 카카오, 그리고 47%는 스타트업을 포함한 그 외 기업으로 채용이 되었습니다. 네, 채용 연계 결과까지 흥미진진한 얘기 인정님, 정님 통해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00명 가까운 분들이 시청해주고 계시는데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지원과 관련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이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모집 마감은 6월 21일 월요일 오전 11시까지입니다. 안전한 지원을 위해서 가급적 미리 제출해 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분야는 올해 총 3가지 분야인데요. 웹 풀스택, 모바일 iOS, 그리고 모바일 안드로이드가 있습니다. 이 중에 한 개를 필수적으로 선택해 주셔야 하고, 지원 이후에 분야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아무래도 세 분야가 각기 다른 언어를 사용을 하고요. 저희 캠프 기간 동안 각 언어를 가지고 충분한 연습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충분한 연습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교육 중간에 변경하시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모집 인원은 총 350명 내외이고, 분야에 따른 TO는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과 같은 분들을 찾고 있습니다. 먼저 인정받는 개발자로 성장하고 싶은 분, 학습 환경과 상관없이 자신의 시간과 할 일을 철저하게 관리하실 수 있는 의지가 단단히 갖춰지신 분들, 또 하나를 파면 끝을 보는 덕질 경험도 있다면 더욱 좋겠습니다. 네.
부스트 캠프는 자기 주도적으로 미션을 해결해 나가는 순간들이 매일매일 주어지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 목표를 가지고 자기주도적으로 결과를 달성할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스트 캠프는 동료들과 항상 함께 학습을 하게 됩니다. 여러 동료들과 적극적으로 상호작용하시면서 시너지를 만들어내실 수 있는 분들을 찾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지원 자격인데요. 지원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동료와 함께 성장하는 저희 커뮤니티인 만큼 건강한 문화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는 분을 찾고 있습니다. 네, 강도가 높은 프로그램입니다. 올해 하반기에 풀타임으로 꼭 참여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개발 경력은 2년 미만인 분들만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설명을 드려도 혹시 내가 지원을 해도 될까? 라는 고민이 드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부스트캠프 공식 홈페이지 그리고 공식 블로그에 자가진단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네, 자가진단 풀어보시고 스스로 판단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더불어 저희가 참고하실 수 있고 학습하실 수 있는 강의들도 몇 가지 올려두었는데요. 그것도 같이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가진단과 그 제시된 강의들의 내용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적어도 하나의 프로그래밍 언어로 논리적인 코드를 작성해본 경험이 있으신 분이라면 부스트캠프 웹모바일 6기에 충분히 지원하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네, 다음은 저희 전체 일정인데요. 네, 6월 21일입니다. 지원 마감 후에 2차례의 코딩 테스트가 있고 7월 13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합격자 발표를 하고 바로 다음 주에 챌린지가 시작이 되고요. 네, 멤버십은 8월에 시작하여 12월 말에 종료될 예정입니다. 네, 다음은 이제 서류 지원과 코딩 테스트에 대해서 안내 드리도록 할게요. 서류는 부스트캠프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서 지원을 해주시면 되고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원 전에 자가진단 꼭 해보세요. 여러분들의 열정과 덕력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들이 혹시 있다면 서류와 함께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코딩 테스트에 대한 사전 질문이 특히나 굉장히 많았는데요. 코딩 테스트는 총 2회 2번 진행이 됩니다. 언어는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C, C++, C#, 자바, 자바스크립트, 코틀린, 파이썬 2, 3, 그리고 스위프트까지 지원이 됩니다. 분야에 상관없이 코딩 테스트는 이 중에 본인이 편한 언어로 응시하시면 되고요. 저희 1만 원의 응시료가 있습니다. 1차 코딩 테스트는 서류를 제출하신 분들이라면 모든 지원자분들이 응시하실 수 있습니다. 네, 2차 코딩 테스트에서는 온라인 감독을 시행을 하는데요. 온라인 감독을 비롯한 2차 코딩 테스트에 대한 상세 안내는 1차 코딩 테스트 합격자분들에 한해서 개별 안내 드릴 예정입니다. 네, 저희 부스트캠프 웹모바일은 앞에서 인정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선생님이 없습니다. 수업도 없고요. 느끼셨겠지만 일반적인 강의 형태의 교육을 기대하거나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저희 부스트캠프 웹모바일에서는 얻으실 수 없을 겁니다. 저희가 드릴 수 있는 건 스스로를 발견하는 기회, 그리고 최고의 동료들과 함께 하실 수 있는 기회, 그래서 하고 싶은 일을 찾아서 앞으로 나아가실 수 있는 기회들을 만들고 연결하는 것들입니다. 부스트캠프 웹모바일은 그 가능성의 주인공을 찾고 있습니다. 선 지원 후 고민, 지원 먼저 하시고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지원, 많은 지원 바랍니다. 네, 부스트캠프 웹모바일 소개부터 지원 안내까지 잘 들으셨나요? 네, 다음으로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셨던 부분들을 좀 해소시켜 드리고자 하는데요. 먼저 저희 설명회 신청을 많은 분들이 해주셨는데 신청과 같이 사전 질문들도 많이 남겨주셨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는 FAQ 시간을 먼저 가져보려고 합니다. 네, 질문들을 먼저 좀 확인을 해보면서 인정님과 정님과 함께 궁금증을 해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정님.
지금 댓글에도 되게 많은 분들이 올려주셨는데 네. 비전공자입니다. 저 개발 경험도 없는데 이거 참여할 수 있나요? 라는 질문들이 속속들이 올라오고 있어요. 정님 어떤가요? 네, 비전공자분들도 참여 가능하고요. 물론 환영합니다. 네, 작년에도 웹 개발 경험이 없는 분들, 그리고 앱 개발 경험이 없는 분들도 지원하셨었고요. 네, 처음인 분들도 있었어요. 뭐 다른 프로그래밍은 해본 적이 있지만 이건 처음이다 이런 분들도 있었고, 다른 걸 해봤더니 이게 더 궁금해서 배워보겠다 이런 분들도 있었습니다. 네, 지금 개발 경력이 2년 미만인 분들만 지원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 자격만 유지가 된다면 얼마든지 지원 가능하시고요. 다만 어떤 언어로든지 프로그래밍을 조금 해보셔야지만 네, 테스트는 통과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환영하고 있습니다. 네, 정님 답변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다음 질문입니다. 그 대학교를 다니시는 분들도 있고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재학생, 뭐 휴학생, 직장인 요거 상관없이 가능한가요? 혹시 나이 제한은 있는지 질문 주셨습니다. 인정님 어떤가요? 우선 나이 제한부터 말씀드리면요. 나이 제한은 없습니다. 대체로 20대 후반, 30대 초반이 많으시기는 하지만 2019년에도 2020년에도 50대 이상이신 분도 계셨어요. 나이 제한은 없으니까 주저하지 말고 지원해 주시고요. 재학, 휴학, 직장인에 대한 상태를 물어보시기도 했는데 앞서서 정님 설명해 주신 것처럼 저희 일정이 풀타임으로 매우 빡빡하기 때문에 사실 다른 프로그램과 병행하기는 쉽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요즘에 이제 학점을 하나만 남겨놓고 아니면 과목 하나만 남겨놓고 이제 사이버 강의로 병행을 하는 경우는 종종 있었습니다. 물론 본인이 시간 관리를 잘 해야 하는 어려움은 있을 겁니다. 네, 모든 분들에게 열려 있으니까요. 많이 지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저희가 올해 분야가 3가지인데요. 웹 풀스택, 모바일 iOS, 모바일 안드로이드. 이렇게 혹시 모집 인원이 분야별로 정해져 있나요, 인정님? 아까 수빈님 한번 설명해 주셨는데, 네, 모집 인원 분야별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네. 네, 이 질문도 다음 질문도 되게 많은 분들이 궁금해 주시고 댓글도 지금 많이 올라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 5기 진학기수 경쟁률 어땠나요, 인정님? 네, 사실 경쟁률 묻는 질문은 매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매년 올라가고 있기는 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8대 1에서 9대 1 정도 됐었습니다. 우와. 네, 8대 1에서 9대 1 정도. 파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네, 사전 질문에 특히나 코딩 테스트 관련된 질문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코딩 테스트 관련된 질문을 좀 몇 개 추려봤습니다. 한번 나눠보면 코딩 테스트 정님, 이거 어떻게 준비하는 게 좋을까요? 네, 참 어려운 질문인데요. 네. 제가 문제를 다 낸 것 같은데 네, 어떻게 냈는지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우선 프로그래밍 연습을 좀 많이 하시길 권해드리고요. 프로그래밍에 사실 코딩 테스트를 왜 하는지를 잘 생각해 보시면 이 프로그램 역량을 보고 우리 부스트캠프에 합류할 수 있는지 그 역량을 보려는 거기 때문에 프로그래밍에 대한 기초적인 거를 어느 정도 연습은 하고 오셔야 돼요. 어떤 언어로든지 한번 하셔야 되고요. 그게 이제 경험이 좀 부족하시다 싶으시면 아까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부스트 코스나 혹은 다른 어떤 프로그램이든지 프로그래밍 어떤 언어든지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부스트코스 강좌도 들어보시고 자가진단 문제도 꼭 풀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아직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요. 충분히 준비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다음은 코딩 테스트를 보는 응시 환경에 대한 질문인데요. 인정님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코딩 테스트 응시 환경 같은 경우에는 추후 개별적으로 메일로 안내를 자세하게 또 드릴 건데요. 코딩 테스트는 네트워크가 안정적인 곳에서 접속을 해야 합니다. 카페나 도서관 등 공용 네트워크가 있는 곳에서 응시하는 것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또한 저희가 시험이니까요. 주변 사람이 없는 독립된 공간에서 응시를 해주셔야 됩니다.
네, 저희가 이제 응시로 납부 확인 후에 코딩 테스트에 대한 상세한 안내를 지원서에 적어주신 이메일로 안내를 드릴 거예요. 그 가이드 잘 보시고 환경을 갖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2차 코딩 테스트는 온라인 화상 감독이 진행 예정입니다. 네, 코딩 테스트 응시 환경에 대한 대답이었고요. 지금 댓글도 제가 좀 실시간으로 같이 보고 있는데 이 질문도 댓글에 많이 올라오고 있는 것 같아요. 코딩 테스트 응시할 때 외부 IDE 사용 가능한가요? 네, 저희가 이 부분은 제가 답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코딩 테스트에 대한 그 가이드에 사실 두 돈트가 어느 정도 설명이 될 거예요. 외부 IDE는 원칙적으로 사용이 금지됩니다. 저희가 프로그래머스라는 플랫폼을 사용할 건데요. 해당 플랫폼에서는 복사 붙여넣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외부 IDE 사용은 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코딩 테스트 관련된 내용이었는데요. 코딩 테스트 관련해서는 이후에 저희가 별도 메일로도 안내를 드릴 예정이니까 그 부분 꼼꼼하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좀 중요한 질문인 것 같은데 인정님, 저희 과정 100% 실시간으로 참여해야 하나요? 네, 저희가 온라인이지만 오프라인에서 바로 옆에 동료들이 있는 것처럼 각자 그 시간에 소통할 수 있게끔 정해진 시간에 코어 타임을 꼭 지켜서 참석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 저희가 동료들과 함께 하는 학습 커뮤니티인 만큼 실시간으로 함께 참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인데요. 저희가 부스트캠프 챌린지가 1개월, 그리고 이후에 멤버십이 4개월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 네, 정님, 부스트캠프 챌린지를 수료하면 부스트캠프 멤버십에 참여할 수 있는 건가요? 네. 부스트캠프 챌린지 수료생 모두가 멤버십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네. 뭐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그랬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부스트캠프 멤버십 인원을 딱 정해놓고 그 인원만 갈 수 있어요, 이런 것도 아니고요. 이제 저희가 이제 챌린지 동안에 학습하시는 걸 보고 종합적인 기준으로 정해져서 이제 이 정도 인원이 넘어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딱 인원을 정해놓고 이렇게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갈 수 있는 것도 아니지만 네, 열심히 하신 분들은 대부분 가실 수 있는 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요. 저희가 부스트캠프 챌린지에서 분야별 3개의 분야가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분야별로 교육이 다른가요? 여러 분야의 교육을 다 들을 수 있는 건지 궁금해 하시네요. 정님, 이 부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부스트캠프 챌린지 동안에는 분야에 상관없이 개발자가 알아야 될 컴퓨터 기초, 이런 컴퓨터 CS 관련된 기초나 이제 아주 중요한 기초 지식들을 이렇게 미션 체계로 학습을 하게 되기 때문에 크게 구분이 없을 거예요. 다만 그 해당하는 분야의 언어로만 해야 되는 거라서 이제 다른 조금 다를 수는 있거든요. 분야마다 뭐 풀어야 되는 미션이 조금 다른 게 몇 개 들어갈 수는 있는데 대부분은 비슷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습해야 되는 것도 비슷한데요. 이제 스프린트로 넘어가면서부터는 좀 달라지고요. 분야별로 다른 미션을 하고 다른 주제를 학습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분야까지 같이 배우기는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모집 분야인 웹 풀스택, 모바일 안드로이드, 모바일 iOS 하나만 선택하실 수 있고 지원서를 제출하신 분야로만 교육을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합격 후에 변경하시는 것도 안 된다고 합니다. 이게 또 저희가 인원 비율을 맞추는 건 아닌데 그 상황들을 좀 봐야 돼서 네, 뭐 합격 이후에는 변경하실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인정님, 정님 답변 감사합니다. 일단 사전 질문에 대한 답변은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들의 궁금한 점들이 좀 많이 풀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댓글에 지금 제가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빠른 속도로 댓글이 올라가고 있는데요. 네, 이제 남은 시간 동안에는 실시간 채팅으로 올라온 질문들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딩 테스트 말씀을 드렸더니 난이도랑 관련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정님. 이거 난이도, 코딩 테스트 난이도가 어떤가요? 네, 제 기준에선 쉽게 만든다고 만들었는데 네. 하지만 네, 모두에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네, 미리 죄송하고요. 네.
북행 홈페이지와 블로그에 있는 아까 자가진단 문제가 있다고 그랬는데 그 자가진단 맨 마지막 문제가 재작년 코딩 테스트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는 혼자서 해결하실 수 있고 뭐 어렵지 않다 이런 느낌이 있으셔야지만 지원하시는데 난이도를 가늠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 정도를 꼭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다른 뭐 코딩 테스트 그 회사에 지원하실 때 쓰는 코딩 테스트처럼 어려운 문제를 하려는 게 아니라 프로그래밍을 하실 수 있는지 없는지를 보려는 문제들로 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정님 답변 감사합니다. 네, 코딩 테스트 관련해서 응시료 관련된 질문도 올라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인정님, 만약에 코딩 테스트에 내가 불참했다라고 하면 응시료 환불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응시료는 어떻게 내는 방식인지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우선 응시료 납부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서에 작성한 이메일로 개별 안내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걸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 환불은 참여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무조건 환불이 되지는 않고요. 접수 기간 경과에 따라서 차등 적용이 될 겁니다. 그 기준 정보 역시 납부 안내 방법과 같이 안내될 예정이니까 이메일 꼭 확인해 주세요.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메일 꼭 잘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지원 자격 관련해서도 네, 관련된 질문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인정님, 그 개발 경력이 2년 미만이라면 이게 회사 경력을 말을 하는 건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 2년 미만이라는 게 회사 경력 2년 미만을 말하는 걸까요? 단순히 회사 경력 2년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분야에 관계없이 소프트웨어 개발 경력이 2년 미만인 것을 뜻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분야랑 지식 관련해서 좀 질문들 올라온 거를 제가 정님과 함께 답변 나눠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모집 분야에 따른 이제 언어가 좀 다른데요, 정님. 그 언어에 대한 기본 지식이 어느 정도 필요할까요? 네, 코딩 테스트 하실 때는 어떤 언어로 뭐 작성하셔도 전혀 상관없는데요. 챌린지나 그 멤버십 단계에서는 분야별 언어로만 네, 하실 수 있거든요. 웹에서는 자바스크립트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iOS는 스위프트로 하셔야 되고, 안드로이드는 코틀린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 분야별 언어를 모르고 시작하실 수도 있고요.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다른 언어로든 어쨌든 프로그래밍에 대한 개념이 있으신지를 확인하는 게 코딩 테스트이기 때문에 그 프로그래밍 뭐 함수를 만들 수 있다던가 뭐 배열해서 뭔가 찾을 수 있다던가 이런 것들은 꼭 어떤 언어로든지 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이 질문하셨던 것처럼 그 분야의 그 언어를 많이 써봤느냐 안 써봤느냐는 크게 중요하진 않지만 이미 써보셨다면 분명히 그거는 학습하는 데 도움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몰라도 상관없다.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님 답변 감사합니다. 분야에 대한 얘기가 나왔으니까 또 질문 올라온 것 중에 그 iOS 분야를 선택을 하게 된다면 맥북을 필수적으로 갖고 있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정님 이거 맥북 관련해서 답변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안타깝게도 네, 애플 제품이 꼭 있으셔야 되고요. 네, 꼭 맥북은 아니어도 되고요. 특히 어떤 맥이든지 뭐 최신형 맥이 아니더라도 아이맥이든 뭐 맥북 에어든 옛날 장비여도 상관없어요. 어떤 맥은 하나는 있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뭐 최신 기종일 필요는 없어요. 최근에 M1 뭐가 나왔다고 합니다. 네. 참고로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도 윈도우 장비보다는 맥이나 리눅스 장비를 더 선호하고는 있어요. 그래서 그걸 더 권장을 드리는데 뭐 가지고 계신 게 어쩔 수 없이 윈도우 장비밖에 없다 그러면 그걸 사용하시는 것도 괜찮은데 조금 불편하실 수는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은 웹 풀스택 관련해서 질문이 또 들어왔는데요. 웹 풀스택에서 이제 프론트도 배우고 백엔드도 배우는데 이 프론트엔드랑 백엔드에 대한 비중은 어느 정도 되나요, 정님? 저희가 설계할 때는 아까 학습 스프린트 커리큘럼을 보여드렸었는데 공부해야 될 양으로 보면 50대 50이에요. 그래서 둘 다 배우셔야 되는데 분명히 이제 학습하시다 보면
어느 쪽으로 더 친숙하거나 더 잘 맞거나 더 취향이 맞다거나 선호하는 분야가 생기실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해야 되는 분량으로 본다 그러면 50대 50 절반씩이고요. 그렇지만 더 이제 흥미롭고 더 관심이 가는 분야로 약간 더 무게중심을 옮기시는 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지금 온라인 과정 관련해서도 온라인에서 학습하는 거 관련해서도 궁금하신 분들이 꽤 계신 것 같아요. 네, 인정님 그 질문 올라온 것 중에 저희 부스트캠프 웹모바일 6기 전 과정이 온라인으로 진행된다고 하였는데 오프라인 대비 학습자들의 학습 성과 변화가 있다면 어느 정도인가? 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이 부분 답변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저희도 2019년에 오프라인으로 시작을 했고 2020년에 전면 온라인으로 전환을 하면서 이 부분이 가장 좀 기대가 되기도 하고 궁금했었는데요. 결론만 말씀드리면 차이가 없습니다. 물론 참여자분들이 어떻게 해주시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교육이기 때문에 네, 교육이지만 작년 수료생분들이 너무 잘해주셔가지고요. 학습 성과로 보면 저희는 차이가 없었다고 보고 있고요. 네, 옆에서 지켜보신 정님도 네, 한마디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좀 뭐 우려스러운 부분들은 있었는데 그리고 좀 아쉬운 부분들도 있었거든요. 작년에는 잠깐이지만 베이스 캠프가 있었거든요. 근데 며칠 못 모이고 네, 오프라인에서 못 모였었는데 올해도 이제 그럴 기회가 있을런지는 모르겠는데 재작년에 오프라인이 있었던 거랑 작년에 온라인만 했던 걸로 비교를 해보면 아주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좀 뭐 장단점이 있거든요. 분명히 온라인을 했을 때 이제 더 빨리 학습하는 환경에 이동할 수 있고 몰입할 수 있고 하루 종일 앉아서 뭔가 할 수 있는 것들은 되게 도움이 되는데 그런 반면에 또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온라인에서 한다는 거는 내가 그만큼 학습할 수 있는 환경에 갖춰져야지만 또 할 수가 있거든요. 네트워크가 안 되면 또 못하고 또 장비가 갑자기 고장나면 또 못하고 막 이렇게 돼서 작년에도 이제 그렇게 내가 충분히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신 분들은 좀 더 집중해서 네, 학습에 몰입하실 수 있었던 반면에 오프라인이 있으면 이제 오프라인에 가기만 하면 내가 딱 거기에 참여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장점인데 또 집에 그런 게 있다 그러면 집에서 공부하는 게 불편한 분들은 네, 온라인에서 하는 게 불편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온라인으로 하면서 저희는 미국에 계신 분도 시차 극복하면서 또 참여하시기도 했고요. 네. 또 지방에서 거주하고 계신 분들도 이런 물리적인 공간에 제한 없이 참여할 수 있어서 분명히 장점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꼼꼼한 답변 감사합니다. 저희가 아까 인정님이 그 경력 관련해서 네, 개발 경력이 분야에 상관없이 2년 미만이면 네, 지원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 경력 관련해서도 많은 질문이 올라오고 있어요. 좀 몇 가지 추려보면 내가 2년 정도 이 소프트웨어 분야를 공부하고 있었다고 한들 실질적인 개발 경험이 2년이 아니라면 지원 자격이 되는 건가요? 라는 질문인 것 같아요. 이 질문 포함해서 경력 관련해서 조금 네. 자세히 안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 지원 자격에 명시되어 있는 표현은 사실 경력이에요. 가끔 개발자로서 어느 정도 일을 하신 분들이 이 교육에 관심을 갖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는 이제 개발자로서 일을 한 경력이 2년 미만인 분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네, 경력 관련해서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질문 Q&A는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인정님, 정님 두 분 꼼꼼하게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아쉽지만 벌써 설명회를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충분한 안내가 되는 설명회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명회가 혹시 해소되지 못한 궁금점들이 남아있으시다면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바로 다음 주 6월 10일 목요일 오후 7시에 저희 수료생들과의 만남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지금 오른쪽 댓글창에 수료생들과의 랜선 미트업 신청 링크를 올려두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설명회에 대해서 설문조사 그리고 후기 이벤트도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른쪽 댓글창에 해당 링크를 함께 보실 수 있으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영상은 네이버 TV를 통해 다시 보실 수 있고요. 오늘 설명회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도 많이 클릭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속가능한 소프트웨어 개발자로서의 역량을 키울 수 있는 부스트캠프 웹모바일 지원은 6월 21일 월요일 오전 11시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지원 바라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인정님, 정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긴 시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부스트캠프에서 뵙겠습니다.